어색하시죠? 아, 어색하네요. 저도 너무 어색하네요 지금. 혹시 TMI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TMI가 뭐예요? TMI는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몰라도 되는. 굳이 저에 대해서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정보를 준다? 그쵸. 오늘은 저희가 원장님의 TMI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옥재진 원장의 TMI 양자택일을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성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만족스러워서. 네, 답이 없어서. 답이 없었었죠. 답이 없어서. 그러면 받고 싶은 혹시 부위가 있으세요? 옛날에는 코 수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었죠. 제가 약간 좀 코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은 슈렉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는 좀 낮고 코끝은 약간 좀 뭉툭하고.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성형외과 의사 한다, 안 한다?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힘들고 뭐라 그럴까요? 피곤한 일. 저희가 하는 수술은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 수술 받은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또한 어떤 의학적 한계가 있는데 이 의학적 한계라는 거를 별로 인정하거나 인정되지 않아요. 그거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생 한 가지 수술만 해야 된다면 가슴 확대 수술, 유방 재건 수술. 꼭 하나만 해야 되나요? 그죠? 아, 너무 어려운데 확대 수술을 할 것 같아요. 확대 수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유방 재건 수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도 많고요. 같이 수술하는 우리 간호사 식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고, 뽑기도 쉽지 않고, 또 수가라는 게 의료보험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서 그 수가 안에서 병원을 운영해 나가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갈게요. 나는 직업병 때문에 내적인 면보다 외적인 면을 먼저 본 적이 있다, 없다? 항상 외적인 면도 먼저 봐요. 진짜요?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면 내적인 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지만 뭐라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의 성격, 살아온 삶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상에 투영되는 것 같아요. 잘생겼다, 예쁘다를 떠나서 인상이 좋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면 성격도 좋고 그런 경우가 좀 더 많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이건 직업병 상관없이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음 질문 갈게요. 고객이 성형을 과하게 요청하면 한다, 안 한다? 딱 두 가지로 대답을 한다면 한다. 과하게 요청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미적 기준으로 과하냐 안 하냐. 사실 미적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럼 굉장히 막연한 분들이고요. 굉장히 그 이유가 구체적인 분들도 있어요. 구체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혹시 그런 실제 사례가 있으신가요? 가슴을 많이 크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느 몇 컵 정도? 몇 컵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게 하고 싶다. 사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수술을 하긴 하세요. 제가 안 해도 다른 데서 이제 수술을 하긴 하시는데 제가 말려야 될 부분이 있고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에요. 첫 번째로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의 가슴이 크다. 관계없다. OX. 사실 이제 가슴 크기는 가슴이 발육하던 시기에 결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스타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지역마다 가슴 크기를 조사를 했더니 어떤 지역이 유난히 가슴이 작은 거예요. 왜 작은가 봤더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수면 시간이 적더라.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성장기의 수면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남편과 사이가 좋으면 가슴이 커진다. O, 아니다. X. X.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좀 지어낸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음압을 걸어서 가슴을 크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음압을 거는 장치를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씩 한 2달 이상 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극들의 특징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끊게 되면 다시 작아지는 거죠. 영구적으로 아니면 보존적으로 크게 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갈게요. 가슴 크기는 유전이다 O, 아니다 X. 제가 이제 축소 수술을 할 때도 꽤 있는데 자매분들이 같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하고 자녀분들이 오는데 보면 어머님들이 나도 커서 힘들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가슴의 크기는 유전적인 영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영향으로 결정 100% 된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다 합쳐져서 영향을 미치는데 유전도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에 삽입하면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O, 아니다 X. 유방보형물과 유방암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됐었어요. 혹시 유방보형물에 있는 실리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스타디에서 관계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실제로 유방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가슴 실질이 있는 위치랑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통 근육이 있고요. 근육 위에 넣는 수술을 하더라도 막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재밌는 얘기는 유방암 사망률이에요. 발생은 영향이 없는데 사망률에는 영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사람들이 유방암 사망률이 훨씬 적어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주 보고 자주 확인하니까. 가슴에 어떤 조그만 변화가 있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조기 발견, 조기 검진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지지 않고 성형한 가슴을 알 수 있다 O, 없다 X. 진짜요? 저니까 가능하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맨날 그 일을 하니까 볼 수 있고 약간의 미묘한 차이점은 있고요. 미루어 어느 정도 짐작은 한다는 거고 사실 굉장히 요즘 날씬한 분들이 많잖아요. 날씬한데 가슴이 또 굉장히 볼륨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날씬한데 가슴 볼륨이 굉장히 크기는 어렵죠. 너무 날씬한데 가슴이 상당히 볼륨이 있다. 그러면 아마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셨는데 지금도 선택에 고민을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형외과 의사이긴 하지만 어떤 성형외과 의사로 의사 인생의 나머지를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병원을 찾아주는 분들 또 그 외에 이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저희 식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을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뭔가 그 안에서 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 뭐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늘 많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고 또 때로는 그게 재밌고 보람이 되고 삶의 활기도 되고 우울하게도 만들고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많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점심? 오늘은 촬영한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고기를 좀 먹어야 돼요. 점심에 고기요? 저녁. 점심.